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의 기초를 다루는 처음부터 따라하기 시리즈 14번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의 스마트 아트와 워드 아트의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파워포인트의 화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스마트 아트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스마트 아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스마트 아트 그래픽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것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록에는 이와 같이 특히 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그래서 이 목록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세로 상자 목록형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텍스트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이 왼쪽에 이 어떤 목록을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에다가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도형 같은 경우는 이 도형에다가 입력하시는 것보다는 이 텍스트에다가 직접 입력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제목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마트 아트 그림 부분에도 이 제목이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목록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목 1이라고 입력하고 두 번째는 제목 2, 세 번째는 제목 3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여기에 이와 같이 내용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거는 이와 같이 이 해당 목록을 선택해 주시고 백스페이스를 클릭해 하시면은 이와 같이 제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지금 이 제목 아래쪽에다가 세부 내용을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창에다가 엔터를 쳐주시면 이와 같이 목록이 하나가 생기고요. 여기서 세부 내용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세부 내용이 나타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에 가 보시면은 여기에 그래픽 만들기 그룹에 수준 내리기라는 것과 수준 올리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 내리기를 이와 같이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세부 내용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머리 기호를 넣을 때 사용했던 단축키가 있었죠. 바로 탭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탭키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수준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수준을 다시 올리고 싶다면 쉬프트 키와 탭키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머리 기호에서 사용되는 탭키와 쉬프트 탭키가 바로 이 스마트 아트에서도 수준 올리기 또는 수준 내리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탭키와 시프트 탭키는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거는 스마트 아트의 레이아웃을 이와 같이 오른쪽에서 왼쪽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과 같이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위로와 아래로 이동이 있죠. 위로 이동을 클릭하게 되면 위로 이동하게 되고 아래로 이동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로 이동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글머리 기호 추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새로운 글머리 기호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 아트를 편집하실 때는 바로 이 왼쪽에 있는 텍스트 입력 창에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필요가 없다라면 이것을 닫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닫게 되면 이 왼쪽 부분에 지금 꺽쇠 표시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꺽쇠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이렇게 수준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레이아웃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양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레이아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히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레이아웃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름과 동시에 해당 형태로 모양이 간단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을 이걸 한번 클릭해 보고요. 스타일에서 이 색 변경을 선택해 주시면 기본적인 테마 색상을 이와 같이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타일에서 꺽쇠 표시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입체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아트 기능을 잘만 활용하시면요, 이런 파워포인트에서 필요한 도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빈 화면을 하나 해서 스마트 아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여기서 레이아웃은 빈 화면으로 이와 같이 넣어 주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스마트 아트 디자인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스마트 아트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주기형을 넣어 보고요. 이 주기형 중에 방사 주기형 확인 단추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운데에다가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완전한 사랑의 조건. 그래서 첫 번째는 열정, 이렇게. 네. 자, 두 번째는 친밀감. 자, 세 번째는 헌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했고요. 나머지 필요 없는 거는 딜리트 키 또는 백스페이스로 이와 같이 지워 주시면은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파워포인트에서 무슨 스마트 아트가 됐든 혹은 워드 아트가 됐든 이런 아트가 들어가 있는 것들 있죠. 자, 요거는 적절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요것에 이제 어떤 세부 옵션을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색깔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 텐데요.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색 변경을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색상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메뉴가 바로 이 서식 탭입니다. 자, 서식 탭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도형이라든지 도형 스타일, 워드 아트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보시고 이 열정을 한번 붉은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식 탭에 있는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이와 같이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 개체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친밀감을 선택해서 이 친밀감은 녹색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보라색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것처럼 각각의 개체를 선택하셔갖고 여러분들이 그 개체의 어떤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것처럼 이 서식 탭에서는 이런 색상과 스타일을 바꾸시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도형의 모양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 탭에서 이 도형 그룹에 가보시면 이 도형 모양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와 같이 도형의 모양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형의 크기를 크게 한다든지 혹은 작게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 아트를 이용하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 아트를 도형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삽입 탭을 클릭하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스마트 아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재미있는 도형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깔때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와 같이 화살표가 있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어떤 모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삽입 탭에서 스마트 아트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모양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톱니바퀴가 있죠? 자, 톱니바퀴의 모양도 이와 같이 넣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또 하나, 자,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면 이 스마트 아트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 화살표 중에서
끝이 가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자, 바로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을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형으로 이용해서 여기다 내용을 입력하지는 않고요. 이 도형만 우리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면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에 가 보시면 이 원래대로 그룹에 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변환에서 도형으로 변환을 선택해 주시면 이 개체들이 다 도형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룹화, 그룹 해제를 선택해 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각각의 개체로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어떤 모양들을 쓰시기가 편하겠죠. 이 톱니바퀴도 마찬가지입니다. 톱니바퀴를 선택해서 자, 이것도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변환을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으로 변환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톱니바퀴 모양만 갖고 쓸 수도 있겠죠. 자, 이 화살표도 마찬가지겠죠. 화살표에서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변환, 도형으로 변환을 해주시면 자, 이게 이제 도형으로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그룹화를 해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이 화살표, 톱니바퀴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기존에 만들어 놓은 개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어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아트에서 바로 도형으로 바꾸는 기능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하고요. 우리가 스마트 아트하고는 좀 약간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글자를 꾸미는 기능으로서 워드 아트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워드 아트를 꾸미기 위해서는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이 워드 아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아트를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워드 아트를 넣을 때는 일단 넣고자 하는 모양을 먼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런 모양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 해당 모양을 선택해서 입력을 해 줍니다. 여기다가 워드 아트라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되었으면은 꾸미시면 되겠죠. 글자를 키워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것을 가지고 만약에 나는 이게 파란색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도형 서식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이 스타일 중에 텍스트 채우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당 부분을 녹색으로 채우는 게 가능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는 테두리 항목입니다. 테두리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윤곽선이 없는 상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텍스트 효과고요. 지금 그림자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와 같이 그림자 색깔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와 같은 반사, 네온, 입체 효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절한 효과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변환입니다. 그래서 변환을 보시면 이 워드 아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글자의 배너의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발표 자료라든지 여기에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마트 아트라든지 워드 아트 같은 경우는요, 너무 이제 그거를 남용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좀 단순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스마트 아트를 어떻게 꾸며주고 그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연습하셔갖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파워포인트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